우리 지훈이 정말 의젓해졌구나. 지훈아, 여기 봐. 찰칵. 민간인 촬영 금지입니다. 기기 제출하세요. 손자 사진 한 장인데요. 이 기기 감청 F인 적 있습니다. 국방망 침투 정황 확인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이대로면 손자분도 조사받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슨 스파이예요? 그 손 놓으세요. 지훈아, 널 지키려 숨긴 이름인데 그날 내 정체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그녀는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그 이름을 얼마나 오래 숨겨왔는지. 지금부터 잊혀졌던 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강원도 평창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습니다. 윤말수는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도 그녀는 집 앞 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 감나무는 아들이 어릴 때 심었던 나무였죠. 이제 그 아들은 없지만 나무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윤말수는 두 손을 모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느님, 지훈이만 무사히 군생활 마치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아직 어린데 부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벌써 6주가 지났거든요.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료식 날입니다. 사실 윤말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통신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던 전직 투스타 장군이었거든요. 예비역 육군소장, 통신사 감찰실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제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윤말순이 지훈이를 키운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5살배기 지훈이는 할머니가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죠. 그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자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지훈아, 오늘 할머니가 보러 간다. 윤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어제 밤부터 준비해둔 도시락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 도시락 안에 가득 들어 있었죠.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는 윤말순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한복은 지훈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지훈이 수료식인데 할머니가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몸에 대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군대에 간 뒤로 그녀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거든요. 혹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훈련병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더욱 염려스러웠어요. 차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길, 윤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6주 동안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던 손자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지훈이의 편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뿐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윤말수는 경비병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료식 보러 온 가족입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건네주자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죠. 군부대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녀의 과거를 자극했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이런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몸담았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연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 멀리 훈련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 지훈이는 어디 있을까? 윤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훈련병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은 군 통신 분야에서 일할 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진 모습, 틀림없이 지훈이었어요. 지훈아, 윤말수는 속으로 외치며 그 자리에 서서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6주 사이에 지훈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도 까맣게 탔고 몸도 훨씬 건장해 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남자가 되었구나. 윤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어요. 손자가 어엿한 군인이 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되자 윤말수는 양손에 도시락과 한복을 들고 연병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서 훈련병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손자의 모습이 한 번에 겹쳐 보였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어엿한 군인이 되는 날이었고, 동시에 윤말순 자신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운명의 날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서 손자를 보러 온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수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윤말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훈이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웠죠. 6주 전 떠날 때는 그저 어린 소년 같았던 손자가 이제는 진짜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부대장의 연설이 시작되자 윤말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커서 결혼할 때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용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손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진을 찍어주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우리 지훈이 정말 의젓해 보인다. 윤말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통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는 곧은 어깨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대장의 연설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사열을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은 지훈이가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손자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지훈아, 여기 봐. 윤말수는 참을 수 없어서 손자를 불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사진을 찍고 있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완벽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죠.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 2명이 윤말순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민간인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병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말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찍고 계시는데요. 윤말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가족들도 모두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기 제출하시죠. 헌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말수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손자 사진 한 장 찍은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헌병은 단호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즉시 제출하세요. 결국 윤말수는 휴대폰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병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나서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헌병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윤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할머니,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헌병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말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헌병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사실로 가자고 했죠. 연병장을 떠나면서 윤말수는 지훈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손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훈이의 수료식,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순간이 이렇게 망가지다니요. 부대 건물 안조사실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윤말수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40년 전 자신도 이런 곳에서 수많은 조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말순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 기기에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중대장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이한 게 뭔가요? 암호화 우회 감청 어플리케이션 흔적이 있습니다. 중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감청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은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국방통신망 침투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국방통신망이라니 그건 자신이 40년 전에 설계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윤말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고급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윤말수는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부대에 왔는지, 언제부터 감청 활동을 했는지. 하지만 그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손자분까지 조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이만큼은 이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됐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말순은 여전히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의 수료식은 이미 끝났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자신만 이렇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손자와의 만남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손자 사진 한 장 찍은 것뿐인데요. 윤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밤이 깊어져도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말수는 차가운 조사실에서
6시간이 넘게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손자 보러 온 할머니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말수는 부대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었어요.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수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계속 흘러나왔죠. 이상했습니다. 지훈이가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윤말순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다시 한번 부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따님의 아드님도 함께 불러야겠습니다. 네, 지훈이를 왜요? 윤말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 간 공모 정황이 있어서 말입니다. 중대장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윤말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훈이까지 이 일에 연루되다니요. 이튿날 윤말수는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엄중한 분위기였어요. 조사실에 들어서자 지훈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윤말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헌병이 막아섰습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윤말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추가 조사 결과 더욱 심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훈련병 윤지훈, 할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제 수료식 사진 찍힌 게 자랑스러워서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중대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 할머니 군 통신 구조에 너무 익숙하더라. 평범한 민간인 치고는 말이야. 중대장이 윤말순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군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부대 시설에 대한 이해도도 일반인 수준을 넘어서더군. 윤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이 나온 것이었어요. 40년간 몸에 밴 군인 정신을 하루아침에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전직 간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중대장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헌병이 지훈이를 다시 앉혔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첩자 외할머니가 손자까지 포섭했다는 말이 병사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지훈이는 하루아침에 부대의 관심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기들은 그를 피했고 간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훈련병 윤지훈, 자대 배치 보류입니다. 중대장이 선언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대 배치가 보류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자대로 가는데 자신만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격리 조치합니다.
다른 훈련병들과의 접촉도 금지입니다. 중대장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격리라니 마치 진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자신의 군 생활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말수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이 있다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단호했어요. 규정입니다. 보안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조사가 끝나고 할머니와 손자는 잠깐 대화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윤말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밝히자니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손자가 계속 고통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부대 숙소에서 지훈이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자대로 떠났고 자신만 이 차가운 방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눈물을 흘렸죠. 윤말순 역시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해. 더 이상 지훈이가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숨겨둔 과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차가운 부대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손대지 않았던 낡은 가방이 있는 곳이었죠. 가방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손때 묻은 군인증이었습니다. 윤말순, 예비역 육군 소장이라고 적힌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죠. 그 밑에는 국방부 로고가 찍힌 붉은색 매뉴얼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군 통신보안 시스템 설계 및 운용 지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매뉴얼은 윤말순이 젊은 시절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신의 기초를 다진 역작이었죠. 이제 때가 됐구나. 윤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명란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윤말순, 예비역 육군 소장, 통신사 감찰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명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말순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실 소집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말순은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그녀는 오랜만에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정복이었어요. 다행히 아직도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의 위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윤말순 소장,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부대 감찰실 회의실에 들어선 윤말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던 그녀가 군인의 품격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정복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에는 중대장을 비롯해 대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윤말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안 규정과 암호화 통제 체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윤말순이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윤말순은 가져온 가방을 열고 붉은색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이 매뉴얼 보세요. 그녀가 책을 펼쳐 보이자 간부들의 눈이 커졌어요. 국방부 최고기밀 문서였거든요.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명자를 보십시오. 윤말순이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윤말순, 예비역 육군소장, 통신사 감찰실장.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서명을 바라보았어요. 중대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문서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윤말순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압도했거든요. 민간인이라고 했습니까? 윤말순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이 부대 통신보안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는 분명히 현역이었는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묻어났어요. 대대장이 서둘러 윤말순의 신원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윤말순, 1955년생, 예비역 육군 소장, 통신사 감찰실장 역임, 군 통신보안 시스템 설계자.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을 밀어붙였던 중대장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예비역 소장을 간첩 취급한 것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그 감청 어플리케이션은 뭡니까?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말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20년 전에 만든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군 통신 보안 점검용이죠. 시뮬레이션 툴이라고요? 중대장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통신망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외부로 유출시켰느냐는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였던 윤말순이 이제는 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간부들은 모두 위축되어 있었고 그녀만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 모든 게 오해였단 말씀이신가요?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일을? 중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윤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건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을 처리해 봤거든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말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통신의 역사를 써내려간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윤말순은 회의실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이제는 조사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4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정말 그 프로그램을 소장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1995년대에 개발한 통신망
보안 진단 툴입니다.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설계도와 코딩 자료들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군 통신망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침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거죠. 중대장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말수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프로그램 자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제 휴대폰에서 발견된 건? 윤말순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대장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감청 흔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 흔적이 사라졌거든요. 윤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흔적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누군가 원격으로 조작했다는 뜻이군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라는 말씀이신가요? 대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대에 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때 윤말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손자 수료식에 온다는 걸 누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부대에서는 가족들의 참석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누군가 제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윤말순이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설마. 윤말순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 프로그램이 발견된 시점과 제가 부대에 온 시점을 보세요.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 소장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건가요?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말수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를 간첩으로 몰아 다른 일을 덮으려는 것 같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말순의 분석이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었거든요. 소장님,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대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부대 내부에 있어요. 윤말순의 단언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의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말이었거든요. 윤말수는 계속해서 추리를 이어갔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를 간첩으로 몰아서 모든 관심을 제게로 돌리려고 한 겁니다. 윤말순의 설명에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윤말순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겼거나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거나. 대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부터 통신 장비 점검을 위해 외부 업체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의 눈이 번쩍했어요. 외부 업체요? 어떤 업체인가요? 민간 전산 업체인데 정기 점검이라고 해서. 대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말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업체 관계자들이 부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윤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통신 장비 점검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그거예요. 윤말순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 업체 관계자들이 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대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자 들킬까봐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윤말순의 오래된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부대 정보를 빼내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간첩으로 몰아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제 손자까지 연루시킨 것도? 윤말순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더 큰 관심을 끌어서 수사의 방향을 흐리려는 목적이었겠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럼 지금 당장 그 업체를 조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서두르면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제가 직접 그들의 범행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윤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전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의심받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윤말순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아직도 지훈이는 격리된 상태였거든요. 손자가 받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빨리 아이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지훈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윤말순이 대대장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규정이라는 말로 모든 걸 막아버리는 군대의 경직성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대를 나선 윤말순은 지훈이가 있는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손자가 혼자 외롭게 버티고 있을 텐데 할머니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훈아, 조금만 더 견뎌라. 할머니가 꼭 구해낼게. 그날 밤 윤말순은 국방부에 직접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에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부디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새벽까지 진정서를 작성한 윤말순은 이른 아침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윤말순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손자만은 살려주세요.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규정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대응이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지훈이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통화도 금지된 채 마치 진짜 범죄자인 양 취급받고 있었어요. 동기들은 모두 자대로 떠났는데 자신만 남겨진 상황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할머니가? 지훈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첩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지훈이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그를 피했고 간부들은 감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중첩자의 손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는 부대에서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말순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부대 주변을 맴돌며 지훈이가 있는 건물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손자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느 날 순찰 중이던 헌병이 윤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손자가 보고 싶어서요. 헌병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규정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에서는 윤말순의 진정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지훈이는 계속 격리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윤말순은 자신의 과거 인맥들을 동원해 보려 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내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 윤말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지훈이를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때 윤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었어요. 40년 전에도 나를 엎드리게 만든 사람은 없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말순은 집으로 돌아가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군 통신 관련 기밀 문서들, 그리고 자신이 개발했던 프로그램의 상세한 설명서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윤말순은 손자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투스타 장군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훈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가? 20살 청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말순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훈이를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윤말순은 모든 걸 걸고 승부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말순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정리하고 진범을 찾아낼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진짜 투스타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었어요. 윤말순의 진정서와 제보가 마침내 위에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죠. 감찰본부 조사관들이 부대에 도착하자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말순은 감찰본부 조사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과거 윤말순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김중령, 그동안 잘 있었나? 소장님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말순이 제공한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거든요. 지휘통신망 침투 루트, 암호로그 기록, 개인정보 전송 경로까지 모든 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사는 윤말순이 설계한 감청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만든 시스템이 이제 진범을 잡는 도구가 된 것이었죠. 역시 소장님이 만든 시스템이라 그런지 추적이 정확하네요.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대장이 외부 민간업체와 결탁해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업체가 북한과 연결된 의혹까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중대장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대대장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윤말순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조사 결과 윤말순의 수료식 방문이 그들의 거래 스케줄과 겹쳤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필 그날 중요한 정보 전송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윤말순을 의심스러워한 것이었어요. 감청 스파이 프레임은 자신들의 흔적을 덮기 위한 연막이었군요. 김중령이 분석했습니다. 대대장은 윤말순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그녀가 통신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윤말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군 기밀을 빼돌리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도구가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대대장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개인정보가 발견되었고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흔적까지 은행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대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중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조사관들이 대대장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윤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말순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투스타가 허락도 없이 부대에 들어왔다고 했죠? 윤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부대였거든요. 내가 만든 규칙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대대장은 수갑을 차고 헬기로 끌려갔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함께 연루된 민간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빼돌린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일부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중대장은 윤말순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을 의심했던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말순은 그런 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이라면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진실을 가려내는 눈을 키워야죠. 윤말순의 말에 중대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부대 내 다른 간부들도 모두 윤말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윤말순은 그들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대대장을 데려가자 부대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윤말순은 이제 지훈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중대장이 즉시 승낙했어요.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거든요. 격리실에서 나온 지훈이의 모습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립 생활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윤말순을 안았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우리 지훈이. 윤말순도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이긴 악몽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이는 자대 배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의혹이 풀렸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대 내에서 이중첩자의 손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기억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야. 윤말순이 손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동기들과 함께 자대로 가지 못하고 혼자 늦게 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중대장이 직접 지훈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던 것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부대에서는 지훈이를 위한 특별한 수료식을 다시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 수료식 때 제대로 된 기념사진도 못 찍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료식을 해주겠습니다. 중대장이 약속했어요. 수료식 재촬영 날이 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지훈이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이미 자대로 떠난 상태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말수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아, 사진 찍자. 윤말순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말순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훈아, 고개를 들어봐. 윤말순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제가 고개를 못 들었던 것.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말수는 손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였어요. 지훈이의 고백에 윤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손자일 뿐인데. 지훈아, 윤말순이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평범하지 않아.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용감한 아이야. 할머니를 의심하라는 압력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믿어줬잖아. 윤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윤말수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개 숙이지 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정의야. 그 순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말수는 그런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때였습니다. 연병장 저편에서 병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동기 중 한 명이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너를 의심했던 거 정말 죄송해. 다른 동기들도 하나씩 다가와 사과했어요. 괜찮아, 다들. 지훈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대장도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수료식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동기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배려에 지훈이는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연병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서 있는 지훈이의 모습은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사랑과 친구들의 우정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자. 윤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지나가던 다른 부대 병사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일제히 윤말순을 향해 경례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윤말순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 병사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소장님의 활약 덕분에 부대의 보안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던 것이었어요.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윤말순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훈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윤말순은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도 언젠가는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수료식이 끝나고 지훈이는 자대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군 생활할게요. 지훈이가 다짐했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거야. 윤말순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부대를 떠나면서 윤말순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저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더욱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윤말순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이 아버지야. 내 아들 잘 키웠지? 감나무가 바람에 살랑 흔들리는 것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지혜와 용기가 빛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